자, 131조. 맨 위에 이제 변경 허가. 요런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후에 나오는 거 전부 한꺼번에 설명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허가나 인가 문제가 나오는데 변경 문제가 나와. 변경. 그럼 허가 받은 거 변경. 그럼 뭐 받고? 허가. 인가 받은 거 변경. 인가. 항상 변경은 새로운 행위야. 그러니까 허가 받은 거 변경 다시 허가. 자, 인가 받은 거 변경 다시 인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는 허가나 인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앞에가 뭐 붙으면 경미한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경미한 건 크게 두 개로 구분해. 무슨 기간하고 면적 두 개 구분하면 돼. 기간은 단축, 면적은 축소. 그러니까 전부 뭐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지. 그럴 때는 경미한 걸로 봐. 그럴 때는 허가인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 앞으로 어디를 가든 허가하고 인가밖에 안 나와. 우리 시험은. 자, 우리는 공적일 때 뭐? 인가, 사적일 때 허가 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허가 받은 거 변경, 허가, 인가 받은 거 변경, 인가 이렇게 나와. 근데 변경하더라도 받을 필요 없다. 그럼 무슨 변경? 경미한. 자, 대표적인 사유가 기간 면적 나와. 기간 면적, 기간 줄었다, 면적 줄었다. 그 개념이야. 근데 이제 면적을 5%, 10% 이런 거 내우지 말고, 왜냐면 법마다 5%, 10% 이건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이 줄어들었다 이 개념은 뭐다? 병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보면 1번 기간 단축, 2번 면적 축소 이런 거 나온다 생각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쭉 내려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 허용 행위야. 허용 행위니까 1번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나와.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 5가지 해당돼 안 돼? 안 돼. 신설된 거야 새로. 응급이라고 해서 신설이 됐어. 그래서 응급조치만큼은 무조건 허용하라.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응급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1개월 안에 뭐는 하도록? 신고하도록 규정을 따로 뒀어. 그것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신고 안 해.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세요. 3번에 보면 경미한 행위라고 해서 조건부 행위라는 게 나와. 자, 먼저 1번 건축물의 건축 이렇게 나왔어. 건축물의 건축이 내용이 쭉 나오고 끝에가 건축물의 건축 써져 있나요?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만 놓고 보면 무슨 행위야? 허가 행위겠지. 근데 앞에가 뭐 붙었어? 조건, 그러면 허용 그렇게 공부하면 돼. 앞에 거 뭐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2번 공작물의 설치. 박스 안에 1번의 둘째 줄에 공작물 설치가 나와. 그럼 공작물 설치는 허가사항인데 앞에가 조건 붙어 있죠? 허용. 공부할 내용은 없다는 이야기야. 그 대신에 3번만 별표해 놓고. 하여튼 공작물의 설치 나오면 시험 답으로는 3번이 나와. 3번. 자, 녹관농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그러면 거기서 비닐하우스가 바로 뭐야? 공작물이야. 그럼 공작물 설치니까 당연히 앞에가 조건 붙었죠? 어디라고 조건 붙었을까? 녹관농 또 농림업용 이런 조건 붙었지. 그러면 허용한다 그런 개념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뜻을 알아야 되니까 녹관자냐 녹관농이냐 구분해야 돼. 아까 물건 쌓아놓을 때는 어디였어? 녹관자였잖아. 근데 농림업용은 녹관농이거든. 요걸 갖다 자꾸 헷갈리게 내놓으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라는 거. 그런데 괄호 속에가 비닐하우스 안에다 설치하는 뭐가 나오면 육상 어류 양식장이야. 그러면 농사 짓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지. 그런 거를 설치할 때는 제외니까 뭐야? 허가 이렇게 되겠죠. 허가상. 그 다음에 토지형질 변경도 전부 다 조건부로 나와 있어. 참고로 보고. 대신에 시험에 나올 때는 3번, 4번 체크해 놓고 읽어 놓으시고
토속 채취는 읽을 거 없어. 그냥 전부 조건 나와. 토속 채취 써놓고 앞에가 뭐 몇 톤이야, 부피 얼마 이런 조건 붙으면 전부 허용 공부하시면 돼. 그다음에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이 이제 5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적법한 경우야. 허용에서 나왔으니까 적법한 경우. 1번 사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사도개설 허가를 뭐 했어? 받았잖아. 법률에 의해서 허가 받았어. 적법하니까 허용.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일부를 자 밑줄 공공공용. 공공공용 들어가면 무조건 허용. 그 다음에 3번에 행정재산하고 그 줄 끝에 일반재산 2개 밑줄 그어보세요. 행정재산, 일반재산 2개 밑줄 긋나요? 자, 요거 합하면 요게 무슨 재산? 국유재산. 그러니까 국유재산의 종류가 2개야. 그럼 국유라는 것은 누구 소유야? 국가 소유지? 국가. 그럼 국가 소유의 땅을 국가가 창원시에 와서 자기 땅 분할하려고 해.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상식으로 해. 상식으로. 국가가 자기 땅 쪼개는데 시장한테 허가 좀 해주라 이런 소리는 안 한다는 이야기야. 상식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4번에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 그러니까 모든 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무슨 도면 고시? 지형도면 고시해야 되겠지? 그 고시에 의해서 분할하는 건 당연히 적법 절차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5번에 건축법 지문 나와.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어떻게? 이상이니까 적법이지. 아까 미만 나오면 위법이니까 허가 받아라 이렇게 나왔잖아. 자, 그다음 물건 사는 건 참고로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허가 신청서 제출, 허가 불허가 처분. 자, 거기서 이제 처분 기간 15일. 간혹 가다 처분 기간을 내 15일.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라. 그다음에 이제 서면 통지. 특광시장군수는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알린다, 통지한다는 얘기죠. 요건 하나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불허가 처분. 여러분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이게. 우리는 신청하면 허가해 주는 게 좋은 건데 불허가 처분이 나오잖아. 그래서 불허가 처분은 절차라는 게 있어. 이 불허가 처분은 반드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라.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요게 불허가 처분의 형식상 절차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흠이 있으면 무효가 돼.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의 효과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이 불허가 처분이 요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뭐야? 허가로 간주될 수가 있어. 자, 보면 사유라는 게 있는데 사유가 기재되지 않고 15일 안에 서면 통지가 됐어. 효과 있어 없어? 없지. 그다음에 사유를 전화로 통지해 줬어. 불허간다는 사유를 전화로 통지해서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다음에 사유가 서면 통지됐는데 15일 지나서 왔어. 효과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허가된 걸로 보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청은 불허가 처분을 하려면 정확하게 3개 맞춰야 돼. 사유, 서면, 통지. 이걸 알고 계시면 편하겠지. 만약에 저 중에 하나라도 안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허가 처분 아니니까 허가받은 걸로 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돼.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조건부 허가라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정리할 거. 우리가 배우는 허가나 인가는 전부 조건부야. 그냥 해주는 인가가 없어. 전부 조건부로 돼 있어. 그러면 조건부라는 말은 항상 앞에가 뭐가 나오냐면 기반시설 설치하라 여기서부터 나와 지문이. 그다음에 뭐 환경 오염 방지하라 쭉 해서 끝에가 조경 등 이런 말이 나와. 요게 전부 뭐다? 조건부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허가해 줄 테니까 도로 만들 일 있으면 뭐하라? 도로 만들고. 만약에 토속 채취하라 산에서 돌 캐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위해 방지도 해야 되겠지.
또 끝나면 적용도 해야 되겠지. 그런 조건을 붙여.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느 부분을 배우든 허가, 인가 나옴보다 조건부. 항상 뭐가 나와? 기반시설 설치부터 무슨 적용하라. 이 지문 나오면 그냥 다시 바꿔서 조건부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그러면 허가나 인가를 받는 자들은 반드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해놨어. 요게 이제 기본으로 딱 나오는 지문이 요거야. 허가 받는 자는 이행 보증금 예치하라. 근데 받는 자라고 해서 다 예치하는 건 아니고 단 공공시행자들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어. 그럼 공공시행자는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그럼 시험에서 지자체가 허가받은 경우는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그럼 어떻게 돼? 틀렸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요거야 요거. 항상 누구 나오면 공공시행자는 예치할 의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럼 왜 이제 요걸 예치하도록 하는가? 조건부니까 너 허가할 때 이거 하라 그러면 하겠다 그러겠지. 그럼 끝나면 해 안 해? 안 하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지. 그럼 결론은 우리 민간 시행자들은 반드시 뭐하라? 예치하라. 그런 의무가 되겠지. 그럼 예치할 때 예치는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이렇게 나오고 현금 또는 보증서 이렇게 나와. 현금으로 낼 사람은 거의 없겠지. 이 보증서라는 게 증권이 되는 거지. 보험증권. 요걸로 예치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결론은 허가나 인가를 받고 싶은 사람 뭐로? 보증증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행보증금은 이게 반환 문제가 있고 사용 문제가 나와. 그럼 반환하고 나면 준공검사 받은 경우 이렇게 나오면 하라는 대로 다 했다 그 말이겠지. 그럼 돌려준다 이렇게 나오고 사용한다 그 말은 여러분 이행했다 안 했다 안 했고 그럼 뭐 들어간다? 대집행. 그 대집행할 때 뭐로? 소요 비용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 시험 나온 게 여기까지야. 이행보증금 나오면 그러니까 어디든지 허가인가 나오면 이런 지문 나올 수 있다 하고 정리하시면 돼. 지난번에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 배웠어. 그때 실시계획 인가에도 이 내용 그대로 들어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넘어온 거지. 왜? 여기서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허가인가 나오면 이 내용 다 들어있다 알고 가셔야 돼. 안 써져 있어도 요거 내용이 있어. 또 나중에 도시개발부 정비부가 설명 안 해. 안 해도 다 똑같은 거니까 요건 한 번으로 정리 딱 해놓으시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책에 보시면 조건부허가 특방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할 때에 그 줄 끝에 봐보세요. 밑줄 그어보세요.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 요 지문. 이런 것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그럼 인가할 때도 이 말 나와. 그러면 이렇게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리고 이제 2번에 의견 청취 이게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게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의견 청취 문제가 거의 시험에서 안 빠지고 나와. 개발행위 허가 쪽 나오면 지문에 항상 이게 나올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의견 청취하라 그러면 세 사람의 의견 청취가 나올 수가 있죠. 첫째, 시행자, 그 다음에 허가 신청자, 그 다음에 관리처.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와. 근데 뭐 3번은 잘 안 나와. 특히 1번, 2번에서 많이 나오지. 1번, 2번. 그때 이제 1번이 나올 때는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개발행위 허가할 때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으려면 이런 지문 나와. 하여튼 사업이라는 말이 딱 떠. 그러면 누구의 의견? 시행자 의견.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뭘 붙여? 조건을 붙인다. 그럼 누가 의견? 허가 신청자. 그러니까 이 조건 붙이겠지. 너 적용하라 조건 붙이려면 너 알았냐 물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누구? 허가 신청자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공공시설 귀속
요것 때문에 의견 드려야 되겠다. 그럼 관리청.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공공시설 귀속이 거의 2년 단위로 한 번씩 나와. 2년 단위로. 그때 요즘은 나오면 딱 관리청 나와. 개발임이 허가할 때 공공시설 귀속 문제 때문에 의견 드려야 되겠다. 그때는 누구? 관리청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세 가지는 그냥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개발임이 허가는 시험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파트니까 요 지문들이 꼭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의견 청취하면 세 개로 딱 정리하고. 그럼 거기도 의견 청취인데 첫 줄 끝에 둘째 줄에 봐보세요. 허가에다 뭐 붙인다? 조건 붙인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누구 의견? 허가 신청자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됐죠?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나와. 이행보증금은 넷째 줄 보세요.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임이 허가를 그 다음 줄에 뭐 얻는 자?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가 있다. 2번 앱에 다음에 해당할 때는 예치하지 아니한다. 1번, 2번, 3번 합해서 공공시행자 그러면 되겠지. 우린 배웠으니까요. 공공시행자 그러면 돼. 그 다음에 예치 금액은 둘째 줄 끝에 총 공사비 얼마? 20% 이내로. 자, 오른쪽에 예치 방법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마지막 줄 끝에 이행 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금이나 보증서 이러면 되는 거고. 자, 반환 허가 받은 자가 뭐 받으면 준공검사 받으면 즉시 반환한다. 사용 문제는 안 써져 있지만 저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허가의 기준, 그러면 허가는 아까 배울 때 상대적 그랬잖아. 그럼 상대적은 뭐 기준, 요건 갖춘 사람 그런 내용이겠지. 그래서 허가의 기준이 5개가 나와. 요즘에는 5개 기준 물은 적은 별로 없어. 우리 30회, 29회 동안 시험에서 기준이 아닌 거 이렇게 물은 거는 딱 한 번 있었어. 한 번. 근데 이제 5개로 묻지는 않고 그 중에서 특히 1번 같은 행위를 잘 물어봐. 1번 기준. 자, 1번이 뭐냐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의 규모. 그럼 개발행위는 5개잖아. 근데 규모에 관련된 건 뭐다?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 토지 형질 변경.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중에서 규모에 관련된 것은 토지 형질 변경을 말한다.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면적에 적합할 것 해서 요걸 시험에 출제한 거야. 그러니까 거의 해년마다 요 지문은 맞게 나오든 틀리게 나오든 지문 하나씩 뜰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형질 변경할 때는 자, 도시지역과 뭐 도관, 농자 4개를 말하는데 숫자는 3개가 나와. 숫자 3개.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할 때 면적하고 나오면 자, 우리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한 3개로 해볼게요. 가장 적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 그다음에 1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3개가 나와. 그러면 이제 형질 변경한다 그 말은 지목을 뭐로 바꾼다? 대로 바꾼다 그런 개념이야. 그러면 농사 짓는 땅을 대지로 바꾸려면 야, 형질 변경을 많이 해줘야 돼? 적게 해줘야 돼? 적게 해줘야 되지. 근데 가장 적게 해주는 게 5천인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가장 보존되는 게 도시지역에서 어디? 보존 녹지지. 도간 농자 중에서 자연이야. 그러니까 요 두 군데가 가장 적은 얼마? 5천 미만. 그다음에 가장 많이 해주는 건 공업. 공장이 들어가니까 가장 많이 해줘야 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말해. 요게 바로 3만.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얼마? 1만 그러면 돼. 그러니까 요렇게 해보고 나머지 1만. 자, 써보면 주거지역. 그러니까 도시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빼고. 그다음에 녹지인데 녹지도 보전 녹지가 빠졌으니까 무슨 녹지? 자연하고 생산 녹지를 말하겠죠. 이렇게 해서 1만 그래. 자, 그런데 우리 시험장 가서 여러분 자꾸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시험 문제가 주거지역은 9,000제곱미터인 경우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한다. 맞나요? 주거지역 9,000제곱미터인 경우 허가 받아야 된다. 맞지? 맞았어 이거. 여러분 또 1만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지. 1만. 뒤가 뭔데? 미만이잖아.
미만이니까 허가받아야지. 이상은 안 해주는 거야. 미만일 때 허가해 주는 거야. 미만일 때.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맞아 틀려? 1만 제곱미터인 경우 허가해 준다. 그럼 틀려 찾아야 돼. 1만은 미만 아니잖아. 그리고 이걸 시험에서 주야. 다른 거는 대부분이 우리 시험에 숫자 이상이야로 나오잖아. 이상이야. 근데 여기는 뭐야? 미만이야. 유일하게 미만으로 돼 있어. 그래서 틀리는 거야. 시험장 가서. 그러니까 주거적은 9천이 시험에 나온 거야. 9천은 허가 받아야 되는 건 맞는 지문이잖아. 근데 틀렸다고 찾는 거야. 왜? 1만이 안 나오니까. 1만 미만이거든. 미만. 또 반대로 1만 나왔는데 허가 받아라. 그러니까 또 맞았다 이러면 안 돼. 여기만 항상 뭐다? 미만이다. 기억 꼭 해야 돼. 숫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생각 안 하고 푼 거지. 미만일 때 뭐 해줘? 허가해 준다. 기억해야 돼. 자, 또 하나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요걸 내. 관리하고 농림지역은 그 범위 내에서 뭐로?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면적 나올 때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어디하고 어디야? 관리하고 농림이야. 근데 여기도 똑같은 3만인데 공업은 조례 이름말을 또 써놓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3만이지만 조례하고는 상관없어. 조례는 어디만? 관리 농림만. 자, 여러분 책에 어디에 나오냐면 그 동그라미 2번.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얼마? 3만 미만. 이제 3만 미만 범위 안에서 끝 문장 뭐로 정한다? 조례로 따로 정할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형질 변경에서 조례라고 나오면 어디하고 어디다? 관리 농림이야. 그것만 좀 신경 쓰면 되고. 숫자는 거의 다 외우고 그거 시험장에서. 그런데 그런 지문 나올 때 혼동이 쉬워.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뭐 4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요약집에서 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문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 두 번째 기준은 무슨 계획?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거 나와 있지. 여러분이 시험 범위가 이제 바로 이 성장관리방안이 나오잖아. 성장관리방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으려면 누구의 의견 들어야 돼? 그렇지. 이럴 때 시행자 의견 들어라 이런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끝부분 보세요.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다섯 번째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용지 확보에 적절하다 이런 게 나와. 근데 기준은 1, 2, 3번만 좀 신경 써서 정리하고 1, 2, 3번. 자, 그 다음 장 넘겨서 시행자 의견 청취 나오나요? 그럼 허가하려면 뭐에 지장 없으려면 사업 시행에 지장 요거 나오잖아. 그러면 시행자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3번 허가 기준에 구분하고 5번에 성장 관리 방안 나오잖아. 요거 묶어놔. 이렇게 묶어놓으면 시대. 요게 이제 요즘에 출제 빈도가 이쪽으로 넘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시험 대비를 거기다 맞춰서 하셔야 돼. 자,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관리 계획에서 말하는 용도 그러면 몇 개가 되나요? 도, 관, 농, 자 이렇게 말해. 근데 이 도관 농자를 다시 개발과 보존으로 구분하셔야지. 요거는 개발. 여기는 뭐 보존이지. 자, 요건 나중에는 미개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미개발. 근데 다시 도시 지역을 또 세분해 보면 주거, 상업, 공업. 요거 뭐 하려고? 개발. 그 다음에 녹지, 그럼 여기는 뭐? 보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녹지는, 자, 순서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 이렇게 나와. 다시 관리 지역을 세분하면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전 관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틀리는 게 이것 때문에 틀려. 녹지에도 생산 보전, 관리에도 생산 보전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전하면 어디서부터 녹, 관, 농, 자 이렇게 말해. 그런데 이렇게 된 용도를 관리 계획에서는 요 세 개를 시가와 용도를 한다. 이렇게 새로운 용도의 이름을 정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공을 뭘로? 시가와 용도. 개발되니까 당연히 뭐야? 시가와지.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녹지 중에 자연하고
관리의 계획하고 생산 요 세 개를 유보용도 이렇게 정해놨어. 유보용도. 그럼 나머지 생산 보전, 여기에 보전, 농림자연 요거를 보전 용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 그러니까 관리계획에서 정한 용도를 개발임이 허가할 때 기준은 크게 세 개 뭐로 정해? 시가와 유보, 보전이야. 그 의미는 보전은 그대로 보전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개발을 여기는 이름은 뭐로? 시가화로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런데 시가하고 보전 사이에 뭐가 있다? 유보 여기 중간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중간에. 그래서 유보가 어디하고 어디? 자연 녹지 그다음에 관리 중에 계획 관리, 생산 관리지. 근데 시험에서 생산 녹지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겠지. 많이 혼동을 해. 그래서 지금 시가와는 여러분 쉽게 구분하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어디를 써? 여기만 신경 써. 유보 그럼 어디하고 어디? 자연 녹지, 계획 관리, 생산 관리야. 생산 관리 세 개를 유보 요 기억해야 돼. 세 개 다 하다 보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개발되는 주상공은 틀릴 일이 없잖아. 거의 시가와 이런 거는 거의 안 틀려. 그런데 유보를 물으면 보전하고 이렇게 잘못 외워놓으면 헷갈리니까 유보 쪽만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러면 유보 용도는 말 그대로 뭐 유보니까 뭔가 여유가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심의를 거치면 허가 기준을 유보니까 뭐도 되고 강화도 하고 완화도 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보전 용도는 심의 거치면 허가의 기준을 자 보전이니까 오로지 뭐만 해야 돼? 강화만 해야지. 여기는 완화된다 이러면 안 되겠지. 여기는 완화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유보에만 뭐가 돼? 강화도 되고 완화된다. 이렇게 물어봐. 요걸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자연 녹지 지역은 이렇게 나와. 자연 녹지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맞았지. 자연 녹지로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나오냐? 생산 녹지 지역은 심의 거쳐서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도 있다. 그럼 틀렸지. 생산 녹지는 보존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럼 뭐로 나오면 생산 관리일 때는 유보가 되니까 강화 완화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 줘야 돼. 그래서 항상 뭐만 기억하라? 유보 용도만 기억하라. 그 내용이야. 요것만 기억을 쓰면 돼.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이 유보하고 보존 용도가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성장 관리 방안은 어디에 대해 수립한다? 유보하고 보존이야. 그런데 작년 시험 문제가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 이렇게 물었어. 없는 지역. 그럼 뭐가 나왔을까? 주거 지역 나왔겠지. 주거 지역. 그럼 주거 지역 찾으면 되는 거야. 답이. 작년도 시험 문제가 요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가와 유보 보존 기억하고 다시 유보하고 보존은 뭐를 수립해야 돼?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역이야. 앞으로 계속 나와 이 지문이. 왜냐하면 이제 추세가 바뀌었어. 시험 문제가. 이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제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또 요거를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한번 나오면 또 이쪽을 물을 수도 있고 또 이쪽 같이 물을 수도 있어. 어차피 통째로 문제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용도 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 계획은 원래 이런 용도인데 우리는 크게 보면 개발 보전인데 자, 이 허가 기준에서는 개발 쪽을 시가화로 보전은 그대로 보전으로 대신에 중간에다 뭐를 유보라는 걸 넣어놓고 유보라는 걸. 그래서 유보해 놨으니까 뭐도 되고 강화 완화될 수 있다 해놓고 자, 왜 이걸 작년에 냈냐면 옛날에 성장관리방은 여기에서만 수립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만. 그런데 작년에 시험에서 바뀐 게 여기까지 수립할 수 있다니까 여기까지를 해서 수립할 수 없는 쪽을 반대로 어디를 내놔서 주상공 중에 하나를 써놓은 거지. 근데 작년에는 주거지역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겠지. 요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책에 허가의 기준에서 1번 시가와 2번 유보 3번 보존 써져 있어. 근데 그게 말로만 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시라는 얘기야. 시험장 가서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걸 떠올리든가 아니면 시험장 가서 써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으시면 돼. 그 다음에 성장관리방안에
수리권자는 당연히 특광시장 군수야. 성장관리 방안 수리. 근데 이게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이게 또 계획이야. 하나의 계획. 계획인데 계획이라고 안 써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다른 말로 생각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누구다? 특광시장 군수야.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뭐를 방지하려고 하면 난개발 그랬어.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 어디냐면 개발행 그 다음 줄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그러면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이미 개발된 건 뺀다 그 말이겠지. 그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그 다음 줄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해놓고 2번 대상 지역은 유보용도 및 어디다 보전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놨잖아. 유보하고 보전용도 지역에서 수립한다. 그럼 어디는 수립하면 안 돼? 시가와는 수립할 이미 개발이 돼 있어. 그러니까 수립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시가와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아니다 그 내용이야. 그 다음에 내용부터 오른쪽 수립 절차는 안 봐도 돼. 요건 여러분 공부 좀 많이 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알게 되는 지문이니까 지금은 억지로 하실 필요 없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6번 뭐 심의 문제 나와. 이런 건 보실 필요 없어. 문제풀이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지문 하나 알면 되니까 해결할 필요 없고. 오른쪽에 7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문제가 나와. 요것도 우리 정보를 잘 해두셔야 돼. 왜냐면 잊어먹을 만 하면 나오는 시험 문제가 바로 그 지문이야. 그 다음에 요거를 또 꼭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다른 법률에서도 요게 나와. 허가 제한 문제가. 요게 이제 어디 가면 나오냐면 도시정비법에 가면 나와. 또 건축법에 가면 이게 또 나와. 근데 원리는 똑같이 돼 있어. 절차나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도 어차피 시험에서 하나 나온다 보고 알고 들어가시면 돼. 왜냐하면 똑같은 지문이 세 군데 나오다 보면 어딘가는 한 개씩은 꼭 나와. 어딘가는. 그래서 허가의 제한 문제 개요를 보면 우선 허가권자부터 정확히 이름을 알아야 되겠지. 자, 허가권자는 특광시장군수죠. 그런데 제한권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본 적이 있냐면 허가권자만이 제한한다. 맞나요? 허가권자만이 제한한다. 아니지. 지금 써놓고 보니까 아닌 게 보이는 얘기야. 근데 시험장 가면 이런 말이 나오면 자꾸 헷갈려. 허가권자가 제한한다. 그럼 왠지 맞는 것처럼 보여. 그럼 보면은 지금 누구하고 누구는 요 국장하고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지. 아닌데도 제한을 해. 자, 도지사 앞에 신이가 누구야? 특별광역시장. 특별광역시장과 시장군수는 허가권자지만 도지사하고 누구는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 아니지. 아닌데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제한 절차. 그럼 혹시 이거 배운 거 기억나요? 지정 절차하고 같다는 말? 내가 우리 국토개혁부 시작할 때 지정하고 제한은 절차가 똑같다 이렇게 말했잖아. 무조건 지정 절차 나오거나 제한 절차 나오면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 의견 청취, 심의, 그다고 제한이지. 제한 고시. 그러면 지정으로 물으면 이것만 뭘로 바꾸면 돼? 지정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제한하면 제한 고시, 지정 나오면 지정 고시. 그 다음에 고시 대신에 뭐는 나와도 상관없지? 공고라는 말은 같이 써. 고시 공고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외워도 돼. 고시 공고는 그냥 뒤에 나온다 이렇게 알면 돼. 고시가 나오거나 공고 나온다 이렇게 알면 되고. 지정 절차로 묻건 제한 절차로 묻건 무조건 이게 기본이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해년마다 이 절차 나오잖아. 답으로 나와. 이게 답으로 찾으라고. 그래서 원래 기본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지정하거나 제한할 때는 일단 뭐 심의 거쳐 제한, 심의 거쳐 지정 이렇게 나와 기본이. 근데 앞에 심의 앞에 있는 의견 청취는 임의적이라고 그러지. 꼭 나오는 건 아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있다면 어떻게 찾으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아랫사람 기억나? 이 사람의 누구? 아랫사람 그래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국토부 장관 그럼 누구?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시장군수 다시 특광시장군수 그럼 없죠. 없을 때 누구 주민 이렇게 가라고 그랬잖아. 그게 답이야. 앞으로 찾는 방법 지정하거나 제안할 때 무조건 의견 청취가 나오거든. 이 사람 이름 알면 돼. 이 사람 이름이 국장 그러면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시장군수 자 여기가 특광시장군수 그럼 더 이상 없을 때는 앞에가 주민 이렇게 찾으시면 돼. 아셨지?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가 여기는 뭐가 나왔냐면 요걸 낸 거야. 시험에서 이 사람으로 두 사람으로 물어봐. 두 사람이 제안할 때 의견 들어라 그래. 그럼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하급기관이 누구야? 그렇지. 그때는 시장군수.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제 물을 때 꼭 물어볼 때는 국장과 시도지사가 제안하다 이렇게 물어봐.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누구? 시장군수야. 요때만 좀 신경 쓰면 돼. 두 사람이 동시에 물을 때. 자 그러면 심의니까 심의는 어디에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겠지. 그때 또 물어봐. 국토부 장관이면 어디? 중앙 나오겠지. 중앙. 자 지자체장들은 지방 이렇게 나오겠지. 그 내용은 똑같아. 문제 자체가. 자, 네 번째. 자, 제한하는 지역이 어디고 기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제 지역은 여러분 5개니까 요건 외울 수 없으니까 책에다 체크만 하시면 돼. 자, 책에 보면 첫 번째가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 녹지와 계획관리야. 그러니까 출제위원 조금 더러운 놈 만나면 이런 거 나와. 생산관리로 나와. 생산관리로. 왠지 생산관리가 또 맞을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좀 쓰셔야 돼. 근데 그냥 일반적인 시험 문제 낼 때는 이런 거 안 내. 그런데 꼭 그 성깔 더러운 놈들이 있거든. 하나씩 간혹 가다가 거기다가 요 이름 같이 넣어놓고 하는 거. 자 이런 지역은 자 단어 3개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와? 수목, 조수류, 우량농지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다 나오진 않아. 이 중에 이제 하나 쓰겠지. 그 다음에 수목이나 조수리는 항상 뭐라고 나와? 집단으로 생육한다, 집단으로 서식한다 이런 말이야. 집단으로. 그러니까 수목이나 철새떼가 집단으로 살고 있어. 그 다음에 우량농지가 있어. 이런 거는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허가를 좀 뭐하라, 제한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보존하려니까. 자, 두 번째는 개발행위라는 걸 하게 됐어. 그럼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이런 것들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뭐가 우려가 있는지 요걸 찾아내야 돼. 요게 우려가 있는 지역. 손상된 지역이 아니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찾아야 돼. 이미 손상됐어. 그러면 보존할 필요가 없어졌잖아. 근데 우려가 생겼으니까 뭐하라? 좀 보존을 해줘라. 그래서 허가해주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야. 그럼 1번과 2번은 결론이 뭐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거든. 근데 이제 3번부터는 달라. 3번은 무슨 계획? 기본하고 관리계획 수립된 지역 이런 말이 나와.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구역 지정돼 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나와. 5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라고 나와. 그러면 이 3, 4, 5번은 반대로 뭐하는 지역이냐? 개발이겠지. 그런데 그냥 개발로 따지면 안 돼. 여러분 이 개발만 생각하잖아. 아니 개발하는 지역인데 왜 행위를 안 해주냐 이러면 안 되지. 앞에가 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뭐?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해. 자, 이게 기본하고 관리계획 수립됐어. 그럼 요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적인 허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되잖아. 반대로 무슨 개발? 계획이야.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데 사적인 개발을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허가를 제한해. 그러니까 이놈 빼고 읽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 아니 개발하는데 왜 개발 행위를 안 해주냐 이런 말이 안 맞지. 뭐 때문에? 계획적 이렇게 나와. 그러면 4번에 보니까 계획도 없는데 왜 계획이라고 또 그럴까? 그럼 여러분 연상해야지. 요거 지정됐잖아. 그럼 몇 년 안에? 그렇지. 3년 안에 이미 무슨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럼 또 3년으로 외우면 안 돼. 3년 아니잖아. 그러면 지정과 동시에 수립됐어. 그러면 요놈 때문에 개발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땅에 허가해 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런 말과 같은 거지. 그다음에 자, 5번 좀 이따 배울 건데 몇 년? 1년 안에. 1년 안에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자, 기반 시설을 뭐 하는 계획? 설치하는 계획 수립됐어. 그러면 도로 만들다는 계획이 수립됐는데 여러분 땅에다 허가해 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제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말이 숨어 있는 뜻이 되는 거지. 요런 말도 이제 미리 알아야 돼. 어차피 이제 공부를 전체적으로 하면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5개 지역은 1번, 2번은 뭐 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허가를 제한하는 거고, 이건 행정청이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사적인 허가를 좀 제한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 다음 기간은 5군데 모두 1회 한해서 3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그런데 3, 4, 5번은 1회 한해서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그래도 여러분 시험에 물었던 게 요걸 통째로 한 문제 낸 적 있지. 한 문제 어떻게 냈느냐. 요걸 써놓고 최대 5년. 맞아? 최대 3년. 최대 3년. 요거 최대 5년이. 이렇게도 물었어. 시험에서.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몇 년? 3년. 근데 계획적 개발이니까 요 계획이 조금 더 연장해야겠다. 그럼 기간 어떻게 하죠? 연장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계획적 개발에 대해서는 몇 년을 2년 이내로 연장한다. 이렇게 나와. 다시 이걸 또 냈어. 연장할 때 심의는 생략한다. 이미 제한할 때 뭐 했어? 심의했겠지. 제한할 때. 그러면 제한할 때 심의했는데 뭐 할 때는 연장할 때는 심의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근데 또 멋지게 나와 시험에서. 자, 국토부 장관은 시험 나와. 국토부 장관은 연장할 때 중앙도시계획에 심의 거친다. 아주 이쁘게 나와. 중앙으로. 그러니까 그래 맞아. 국토부는 중앙이니까. 근데 연장할 때는 심의라는 자체가 생략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지문으로 출제가 됐고, 5번째가 이제 해제 문제가 나와. 요것만 우리 시험에 아직 출제가 안 됐어. 왜냐하면 요건 새로 신설하지. 예전에 이렇게 하고 해제 조문이 없다 보니까 5년을 제한했는데 3년 만에 끝난 경우도 있어. 근데 끝났는데도 해제 조항이 없으니까 계속 몇 년, 2년으로 계속 더 갔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자, 제한 사유가 없어지면 그 제한 기간 안이라도 뭐 할 수 있다? 해제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지문이. 그러니까 사유만 없어지면 정해진 기간이 끝나기 전이다. 지금 중에 있다. 그래도 뭐하라? 해제 고시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게 이대로 나오는 게 뭐냐면 도시정비법이야. 그럼 정비법은 똑같이 뭐라고 나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름만 바꿔가는 거야. 이름만. 또 기간이 바뀌어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정리하니까 일단 흐름은 똑같이 돼 있어. 그러면 건축법에 가면 건축허가 제한 또 이렇게 나와. 그럼 건축허가 제한도 과정이 어떻게 돼? 똑같이 돼 있어. 순서가. 그러니까 요 한 번의 개념을 잡으면 나머지 허가 제한 나올 때도 그대로 배우시면 돼. 나중에 배울 때는 기간만 따로 외우시면 되는 거야. 기간만. 그래서 요 절차를 기본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 자,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세 군데 있다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자, 체크 한번 할까요? 제한권자 제한사유 기간 첫 줄에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 셋째 줄 심의 거쳐. 뭐 중앙이든 시방이든 이런 건 이제 안 읽어도 되니까 심의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부터 5까지 해당 지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연장할 때는 뭐 안 한다? 심의 안 한다. 그 내용이지. 그 다음에 제한 절차는 무조건 뭐 한다? 심의 거쳐야 돼. 그런데 심의 전에 의견 청취가 이제 거기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 누구일 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인 경우는 심의 전에 미리 제한 지역에 누구 의견, 시장군수 의견,
국장과 시도지사 가는 경우는 누구의 의견? 시장, 군수 의견 드려야 돼. 그다음에 고시했고 해제 의무 나와 있고 해제 의무는 둘째 줄. 둘째 줄 그때 제한할 사유가 없어지면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제한을 해제하고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냐면 이거 준공검사 오른쪽에 거기까지 하고 단원을 넘기도록 할게요. 자, 준공검사. 그럼 우리가 준공검사라는 건 순서가 준공검사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사용검사, 사용검사. 다시 사용검사 뒤에는 사용승인이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법률에 따른 차이라고 그랬지. 요건 무슨 법? 건축법. 요거는 주택법. 나머지는 준공검사 이 내용이야. 그때 준공검사 대상은 다음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셋째 줄 특광시장구수 뭐 받아라? 준공검사 받아라 이렇게 나와. 근데 원래 개발행위는 5가지인데 박스 안에 보니까 몇 개야? 3가지만 준공검사 받는다 이렇게 놨네. 그럼 안 받는 게 있다. 뭐하고 뭐? 토지 분할하고 물건 쌓아놓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장 갔더니 토지 분할은 끝나면 준공검사 받아라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면 틀렸다 하고 찾아야 되겠지. 자, 우리는 지금 이 3가지는 공사를 하는 거잖아. 근데 토지 분할은 공사해 안 해? 안 하지. 토지 분할은 어디에다? 공부상 분할이잖아. 공부상. 그러니까 준공검사라는 것은 공사를 한 거는 허가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토지 분할은 공사 안 하니까 개발행위 끝냈다 이런 말이 없어. 또 물건을 쌓았는데 이게 이쁘게 쌓았다 이런 거는 검사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지. 그래서 3가지만 검사 대상이지. 다시 셋째 줄 다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건축법으로 사용 승인 받으면 따로 준공검사 받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겠지. 아까 이 법에서 말하는 건축물도 무슨 법상의 건축물이야? 건축법상의 건축물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의 건축은 이 용어는 이 법에서 준공검사 받아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무슨 법? 건축법 사용 승인을 받게 돼 있어. 그러면 사용 승인 받았으니까 이미 준공검사는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반대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지. 준공검사 받으면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이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건축물은 항상 뭐가? 건축법이 우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꿔 써낼 때만 혼동하지 않으면 돼. 건축법 사용 승인 받으면 무슨 법상에? 국토개혁상에 준공검사는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맞아. 근데 이거 받았다고 이거 받은 것으로 본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반대로 나온 거지. 그때는 아니다 하고 찾아내셔야 돼. 자, 그게 준공검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145쪽. 145쪽으로 넘어갈게요.